자, 1번 전형적인 생물의 특성, 그제? 육하나방에 대한 자료를 줬으니까 한번 자료를 봅시다. 육하나방은 식물 X의 암술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알을 낳는다. 니은 육하나방의 알은 애벌레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체가 된다. 전형적인 발생과 생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하나방의 애벌레는 X의 종자를 먹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물질대사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하지. 생물은 모두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발생과 생장의 예에 해당한다. 맞죠? 디귿. 동그라미 디귿 과정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그쵸?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생물의 특성을 두루두루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과계 탐구. 평균 온도가 19도씨인 어떤 지역에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달팽이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 과정이지. 온도가 높아지면 달팽이 알 부화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온도가 높아지면 부화율이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이게 맞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달팽이 알을 세 집단 A부터 C로 나눈 후에 각 집단을 서로 다른 온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부화시켰을 때 측정한 달팽이의 알 부화율이 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A, B, C가 있는데 A는 19도라서 평균 온도 19도 지역이지. 그럼 여기가 대조군이고 B하고 C는 온도를 바꿔놨으니까 여기가 실험군이 될 겁니다. 거기에 온도는 지금 다 다른 값을 넣었으니까 온도가 무슨 변인? 조작 변인. 근데 그때의 R 부화율을 측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부화율은 결과값인 뭐가 된다? 종속 변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온도가 높아지면 달팽이의 R의 부화율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도출한 거지. 근데 지금 인과관계가 어떻게 됐어? 온도가 높아지면 부화율이 감소를 했어요. 가설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조작 변인이 아니고 지금 뭐다? 종속 변인이다. 결과를 측정한 거니까.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렇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고요. 디귿. 라는 탐구 과정 중에서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 그렇죠? 아예 문장에도 결론을 내렸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 도출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과학 탐구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신경계 문제 이제 맨날 나오는 거 하나 나왔어.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이 심장, 위,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어떠니? 여기 다 반응기지, 그치? 그리고 전부 다 원심성 신경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나는 연수와 척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 그걸 판단해 보라는 건데 우선 가에 연결된 신경을 보게 되면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요. 부교감 신경이지. 부교감 신경이 신경세포체는 그 표적기관에 대한 중추에 박혀 있는데 표적기관이 심장이란 말이야. 그럼 심장박동 조절 중추는 어디? 연수. 그래서 가는 연수가 되고요. 가와 나가 연수와 척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척수가 됩니다. 자, 나에 연결된 신경 두 개를 보게 되면 여기 위에 연결된 게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요. 교감신경이죠. 마지막에 골격근, 척수 쪽에 연결된 이 신경은 뭐가 되는 거야? 골격근에 연결됐으니 체성운동신경이 되겠죠? 그럼 나온 김에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신경절과, 자율신경의 신경절과, 부교감 말단, 체성운동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말단에서 뭐가 분비되니?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죠. 자, 그 다음 부교감이 흥분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그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소화 운동도 느려지는 거지. 위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자, 체성운동신경이 흥분해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골격근이 수축을 해서 수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가는 척수가 아니라 연수지요. 니은 동그라미 A와 C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같은 거야. 그 다음 디귿. 동그라미 B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얘가 흥분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교감신경이 흥분한 거지.
위에서 소화작용은 어떻게 돼? 교감이 흥분하면 소화작용은 억제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만 있는 거야. 자, 4번은 물질대사지. 자,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암모니와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일단 아미노산이 되고요. 이게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일단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는 과정 1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소화작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은 이 화살표 나오는 이 과정은 전부 다 세포호흡에서 볼 수 있는 과정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장소는 어디니? 이거는 주로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죠. 자, 볼게요. 여기요. 과정 1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쵸? 소화는 이화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 간에서 과정 2가 일어나는 것도 맞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뭐라고? 암모니아가 아니라 아미노산이라고. 그래서 디귿 빼고 기억 니은만 맞죠? 자, 세포주기 문제인데 이것도 거의 개념 문제에 가깝습니다. 자, 볼게요. 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식에 관찰되는 세포에서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뺀 나머지를 요 나에 보여준 거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거를 보면은 얘네가 딱 봐도 어떻게 돼? 상동인 거 보이지? 심지어 문제에서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당연히 체세포 분열 과정일 거야. 그렇다면 이 그림은 체세포 분열 중기의 그림이겠죠. 그래서 핵상은 EN인데 뭐라고 했냐면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제외하고 그려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염색체 2개는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림에 염색체가 4개가 나와 있으니까 EN 이퀄 6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는 상동인 거 알겠는데 얘는 왜 사이즈가 달라요? 뭐겠니? 성염색체겠지. 그래서 여기가 X염색체, Y염색체면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시기에 보였다고? 기억 시기에 보였다고. 그럼 이건 분열 중이니까 기억 시기가 분열기 M기고요. 여기가 G2기니까 M, G1, S기. 그러면 이 세포주기 원그래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기억. 세포주기는 1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2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세포에는 뉴클레오솜이 있다. 이건 언제나 있다. 왜냐하면 DNA 분자 단독으로 존재하기는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에 감아놓은 뉴클레오솜 구조가 됐을 때 훨씬 안정된다. 그래서 간기 때는 풀어 헤쳐진 실 모양의 염색체로 존재하는 거고 분열기 때는 그림처럼 이런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피의 체세포 분열 중기면은 당연히 EN이긴 한데 그때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 어떻게 돼? XY니까 하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수는 했는데 지금 EN이잖아. EN. 그치? 염색체는 6개야. 근데 중기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복제된 형태라 염색 분체를 곱하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6이 아니라 10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만 맞는 거지. 자, 기관계에 관한 설명인데요. 가부터 나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답니다. 일단 가,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호흡계에 관한 설명이죠. 나, 심장, 혈관이 속하면 당연히 순환계입니다. 그럼 남은 다는 뭐가 되는 거야? 소화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보기를 봅시다. 기억. 가는 호흡계이다. 그죠? 니은. 나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O2가 포함된다. 당연합니다. 혈액에는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이용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있잖아. 산소 농도가 0인 혈액은 없는 거야. 디귿.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A에 해당한다. 그쵸? 소화계의 기능이 뭐야?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 소화,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까지 소화와 흡수가 소화계의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니디 3개가 다 맞는 거지. 삼투압 조절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기본형에 가까운 거라서 이 정도는 복습을 좀 잘 해놔야 돼. 자,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중 항인효 호르몬 농도에 따른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나타냈는데
나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동그라미 A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인데 동그라미 A는 저 기억 니은 중에 하나다. 자, 일단 가그래프에서 X축이 혈중 ADH 농도지. 그것에 따른 기억 또는 니은인 거야.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자. 혈중 ADH 농도에 따른 어느 값을 보는 거야? 오줌 삼투압이나 혹은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보는 거죠. 그죠? 즉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인과관계, X축에 해당하는 것과 Y축에 해당하는 것, 누구 때문에 뭐가 벌어졌어? 요거를 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DH 양이 증가하게 되면 수분 제흡수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오줌의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고요. 오줌의 물의 양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야? 오줌 생성량이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소리일까? 그래프에서 X축이 우측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기억이야. 그럼 이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오줌 삼투압. 감소하고 있는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오줌 생성량. 요렇게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경향이 반대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 그래프를 봅시다. 물을 섭취했더니 늘어났어. 뭐가 늘었니?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잖아. 오줌 생성량이 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니은 오줌 생성량에 해당합니다. 자, 보기 기억. 동그라미 A는 니은이다. 그래서 성립이 되고요. ADH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건 기본 개념이지. 맞습니다. 디귿 혈중 ADH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 자, 생각해봐. 오줌 생성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ADH 분비를 적게 하는 거잖아. 그럼 ADH 분비는 어디가 많은가? 구간 1이 더 많겠지. 그래서 구간 1에서가 구간 2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으로 읽어야 돼. 자, 질병과 병원체제. 그래서 질병 AB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AB는 결핵과 독감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이죠.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맞게 이제 결정을 해야 돼. A의 특징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대. 그럼 바이러스 아니야. 따라서 질병 A는 독감이고요. 그럼 자동 B는 결핵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 A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그쵸? 여기 등장한 병원체들은 전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전물질을 안 갖고 있는 병원체는 뭐가 있어? 악성 프라이온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전부 유전물질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 세균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쵸? 결핵은 세균성 질환이니까. 디귿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그쵸? 주요 특징이지. 말라리아 같은 원생생물은 곤충이 매개가 돼서 병이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니드 세 개가 다 맞아요. 자, 생태계 문제고 전형적으로 생태계 구성 요소와 어떤 사고관계에 관한 문제가 되니까 한번 봅시다. 우선 동그라미 기니디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은 개체군 A와 개체군 B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그럼 이 기억을 어떻게 읽어야 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개체군 A, B가 구분된다는 건 뭘까?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인 거야. 뭐 이를테면 경쟁, 분서, 상리공생, 기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 옆에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 이것도 봅시다. 동그라미 니은은 비생물적 요인이 지금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쳤잖아.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작용이라고 하는 거지. 디귿은 반대잖아. 생물 군집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는 반작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같은 종이 일단 종이 같아요. 그지? 그러면 이런 기억과 같은 예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종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같은 종에 벌거숭이 두더지는 이를 분담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럼 뭐겠어? 사회생활이지. 붉은 뺨 솔새와 밤색 가슴 솔새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나무에서 서식 공간을 달리해서 살아갑니다. 서식지를 나눠서 쓰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분서라고 하는 거지. 자, 얘네의 상호작용을 예를
예시가 나왔지만 이 사회생활은 이미 문장 안에 뜻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같은 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인 거고 분서는 여기 어떻게 돼? 붉은 뺨 솔새, 밤새 가슴 솔새. 종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보기 기억. 가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서 기억에 해당할 수가 없고요. 나는 분서의 예죠. 그쵸? 디귿. 숲의 나무로 인해서 얘가 원인이야. 햇빛이 차단돼서 토양 수분 증발량이 감소돼. 토양이 영향을 받았어. 그럼 뭐야?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미쳤네요. 그럼 무엇의 예시가 되니? 니은이 아니라 디귿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만 맞는 거야. 방어작용인데 이거 의외로 좀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7월이 됐는데 아직도 틀리고 있다는 거는 개념 공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신 공부하는 동안 개념을 좀 까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금 10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방어작용에 관련된 내용을 꼭 복습을 하세요. 자, 봅시다. 항원 X에 대한 이제 방어작용 실험인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자, 어떤 생지? 가슴샘이 없는 생지. 가슴샘이 없으면 어떻게 돼? 트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림프구가 존재할 수 없는 생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마리를 준비를 했고요. 얘네들은 항원 X에 노출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억세포라든 이런 걸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야. 나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X를 각각 주사한 후에 동그라미 니은에만 X에 대한 보조 트림프구를 주사를 해줘. 그럼 뭐야? 스스로는 트림프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얘한테 보조 트림프구를 주사하게 되면 보조 트림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얘네들이 체액성 면역이나 세포성 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 중 니은에서만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조 T가 항원 정보를 갖다 주면 보조 T의 항원 정보를 통해서 비활성되어 있던 세포 독성 트림프가 활성이 돼서 세포성 면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조 트림프구가 비림프구에게 정보를 갖다 주게 되면 비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때 형질세포에서 뭘 만들게 되니?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트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항체가 이렇게 분비가 되면 얘는 무슨 면역하는 거니? 체액성 면역을 합니다. 요거까지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의 신호탄이 되는 거지, 보조티가. 그래서 그게 없으니 니은한테는 그걸 줘서 갖추게 했어요. 이렇게 된 거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서 혈장을 각각 분리한다. 자, 이거 까먹어서 틀린 사람 많은데 혈장이 뭐니?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입니다. 혈액의 액체 성분을 혈장 혹은 혈청이라고 하는데 혈액의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항체와 같은 쬐끄만 면역 단백질은 저기에 녹아서 운반이 될 수 있는 거야. 즉 만약에 항체가 생산이 된다면 항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세포들은 저기 존재할 수 있니? 안 되지. 세포가 액체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혈액에 존재하는 세포들은 혈구라고 부르는 거고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들을 전부 통칭해서 혈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쨌든 이 생제 1, 2에게서 혈장을 각각 분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항체 같은 거 만들 수 없는 애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보조티를 넣었기 때문에 항체를 생산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했으니 거기서 뽑아낸 혈장이라면 항체가 들어있겠지. 자, 그리고 생지 3과 4에 항원 X를 각각 주사한 후 3에는 자, 3한테는 1의 혈장을 4한테는 2의 혈장을 각각 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에서 일어난 항원 항체 반응 여부를 확인을 해봤더니 3은 일어나지 않았어. 자, 3한테 뭘 주사했다고? 생지 1의 혈장을 얘한테 주사를 했고요. 4한테는
생지 2의 혈장을 준차를 했습니다. 근데 생지 1, 2, 3, 4는 모두 가슴샘이 제거됐기 때문에 스스로 요 과정을 일으킬 수는 없어. 근데 그 중에 니은한테 보조티를 넣어서 항체를 만들 수 있게 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2의 혈장에 뭐가 있었을 거야? 여기에 항체가 있으니 주사해준 항체와 들어갔던 항원이 반응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했겠구나. 요거 판단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까 기억 니은 중에서 누구한테 주사했다고? 니은한테. 즉 니은이 생지 2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보기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1이다. 그쵸? 2가 니은이니까 1은 기억이겠네. 니은 동그라미 A는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된다. 항체니까 형질세포로부터 생성되는 건 맞습니다. 개념적인 것이고요. 자, 이제 디귿. 이게 문제의 보기인데 여기에서 좀 많이들 미스들이 있어서 잘 읽어보자. 라의 4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해서 엄청 낚였어. 항원항체 반응 했으니까 면역 반응 했네 이러고 단순하게 넘어간 거. 그러면 안 돼. 2차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니? 자, 보조T 정보에 의해서 기억세포가 생성이 되면 이 기억세포가 항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동일 항원을 접촉을 하게 되면 확 각성하는 거죠. 아, 아는 애가 들어왔구나.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새로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서 아주 고농도의 항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해?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생지4는 애시당초 보조티도 갖고 있지 않았어. 그럼 뭐야? 기억세포도 없었지. 여기서 일어난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것은 생지 2한테서 얻어낸 항체를 주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항원항체 반응인 거지 이게 2차 면역 반응이 성립될 수는 없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거고 요거 미스한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인데 가계도가 나왔어. 이 페이지의 마지막에. 많이 당황했지,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또 되게 쉬운 가계도냐면 그렇지만은 또 않아, 그렇지? 3점짜리 답게는 나왔거든. 그래서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킬러급이다 하긴 조금 약하지만 이게 이 페이지에 내기는 꽤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스텝이 꼬인 친구들이 시간 안배가 안 됐을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생들 좀 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형질 가나에 대한 이제 자료를 줬어. 가계도 자료를 줬으니 가계도의 형질을 일단 요약을 좀 해봅시다. 정상나, 가정상, 가나, 정상, 정상, 가나, 정상나, 정상, 정상. 가장 안 좋아하는 가계도가 나온 거지 부모와 다른 자손 패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형질도 나형질도 가계도에서는 정보를 읽을 수가 없어. 오 쉣, 그지? 자, 그래서 보조 자료들이 나와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에 구성원 1과 기억부터 디귿의 스몰 AB 합과 라지 B DNA 값을 줬는데 이 동그라미 기니디가 구성원 3, 4, 7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난감하다, 그지? 자, 일단 1번 아버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1번 아버지가 가에 대해서는 정상 그리고 나가 발현이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스몰 AB의 합이 1밖에 안 돼. 아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모르고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버지가 열성 유전자를 한 개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최소 우성이 하나 내지는 두 개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이 아저씨가 갖고 있는 형질이 모두 우성이면 하고 가정을 해서 아닌 것들을 좀 소팅을 해낼게. 걸러낼게.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모두 우성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 우성, 가열성, 나에 대해서는 나가 우성, 정상이 열성입니다. 물론 이제 스몰 A나 스몰 B를 하나 갖고 있기는 한 거야. 그러면 남자다 보니까 혹시 X에 있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제 나가 이제 뜨니까 나가 X에 있는 거라면 하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X 우성이지, 그치? 그게 성립이 되는지를 볼 거야. 이미 여기서 성립이 안 되지. 이게 X에 있는데 우성 X를 딸한테 줬는데 열성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가 우성이라면 쟤는 X에 있을 수는 없고 반드시 상념 색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는 어떤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 우성인데 우성 X, 우성 딸. 설명되네. 엄마가 열성 XX, 아들 열성 설명되지. 자,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그럼 4번은 이형접합일 거 아니야. X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순을 봅시다. 다 우성이야. 아, 그럼 정상 우성 X를 줬나 보다. 설명되지. 또 그 경우에는 열성 X가 있어서 줬지만 이형접합이면 발현되네. 어라, 모순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이게 확률이 꽤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놓고 나머지도 성립이 되는지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기니디가 3, 4, 7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3번은 자, 이 남자는 가지고 있는 형질이 가나고요. 그 다음에 4번 여동생은 정상. 그 다음에 4번의 아들인 7은 역시 정상.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걸 놓고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가는 X형 색채에 있고요. 나는 상념 색채에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나가 우성, 가는 열성 표시할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상이 열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스몰 a, b의 합과 라지 b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해봅시다. 자, 3번의 경우 여기 나 우성이 발현되기는 했는데 엄마가 열성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형접합이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스몰 a 하나 갖고 있고요. 스몰 b도 하나 갖고 있으면 라지 b도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이형접합이 되니까. 자, 4번은 어떠니? 엄마가 열성이었기 때문에 가가 여기가 이형접합이지. 그럼 스몰 a 하나에 스몰 b를 2개 갖고 있고 라지 b는 빵개예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 X가 우성이야. 그럼 라지 A만 있으니까 스몰 A는 빵개. 근데 나가 열성이니까 스몰 B를 2개 갖고 있고 그러면 라지 B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숫자 정리하면 여기는 2, 3,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만족하는 게 있는지 봅시다. 20 나왔죠? 그죠? 여기 있지? 얘 7번인가 봐. 그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30이 있어요. 그때 얘는 2, 1이에요. 다 맞아떨어졌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3번이고 이 사람이 4번이네요. 설명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동그라미 디귿은 4이다. 그쵸? 4번인 거 찾았고요. 니은 5에게서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자, 형질 지금 우열관계 다 정리됐으니까 정리를 하면 가는 열성이고요. 그 다음에 X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형접합 설명이 되죠. 나는 정상이 열성입니다. 상념색채니까 이형접합 설명이 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5에게서 라지 A가 있어 없어? 없지. 가는 열성이니까 스몰 A만 갖고 있어서 아예 성립이 안 되고요. 디귿.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모 사이에서 애가 또 태어날 건데 가나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근데 가는 열성이고요. 나는 우성이긴 한데 가는 X형 색채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엄마가 가를 줘야 아빠가 뭘 주든 가가 발현이 되겠지. 근데 엄마가 이형접합이니까 가 발현 확률 2분의 1. 나는 상념 색채 우성 유전이니까 나를 하나만 받기만 해도 발현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 없고 이 사람은 나를 이형접합으로 갖고 있으니까 역시 나가 발현될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and 2분의 1 하니까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인데 처음에 요거를 못 떠올리면 한참 돌아가서 시간을 꽤 잡아먹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 이번엔 근수축인데 얘도 이제 물론 이제 이쁘게 식을 세워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관적으로 숫자 정수비를 이용해서 숫자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9.3이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기니디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기억은 2분의 I 대, 얘는 2분의 겹치는 구간, 디귿은 H 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는 시점 T1, T2에 대해서 니은분의 기억 플러스 디귿 그리고 x 길이 요거를 줬습니다. T2일 때 AD의 길이는 8D라고 했어요. 그럼 AD는 사실 T1이건 T2건 안 변하니까 AD의 길이는 8D구나 생각을 합시다. 우선 T1 시점이 x 길이가 16D라고 했잖아. 그럼 x에서 a대를 빼면 뭐가 나와? i대가 나오고 i대의 절반값이 기억이니까 기억이 4D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기억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에 관한 정보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기억이 4D니까 그냥 4라고 쓸게. 대칭으로 이렇게 생길 거고요. 가운데가 얼마가 돼야 돼? 8D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동시에 비율이 니은분의 기억 디귿의 합이 요게 비율이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니은 디귿, 이 니은하고 디귿 더해서 8D가 돼야 되고, 그치? 그러면서 요 비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을 세워도 되고요. 바로 숫자를 떠올려 보면 어떻게 돼? 여기 4, 여기 2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 8D 만족하면서 이 비율 4도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당황해서 이게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방정식을 세워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도 조금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니은분의 기억 4D 구했고요. 디귿이 4죠. 근데 A대의 길이는 뭐야? 2 니은 플러스 디귿이지. 이게 8D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온다고. 자, 근데 T2에서는 이 니은분의 기억 플러스 디귿의 비율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T1 시점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럼 T2 시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변화량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 디귿의 변화량의 절반만큼 변해 기억은 니은은 반대부호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동시에 그 기억하고 니은은 뭐가 되는 거니? 액틴 필라멘트 반쪽이기 때문에 요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즉 기억 니은의 합은 6을 만족해야 되고요. 또 AD는 얼마 나와야 돼? 8이 변하면 안 되는 거지. 요것도 만족은 해야 돼. 요걸 동시에. 자, 그럼 어떤 숫자가 가능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짝수로 들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짝수가 이쁘게 안 나와. 그거 자체가 이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제 넣어준 숫자긴 한데 그럼 홀수도 한번 넣어보면 되지. 자, 디귿을 4로 놨어요. 그럼 얘를 1로 바꾸면 여기 변화량이 얼마니?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5 변해야 돼요. 그럼 얼마니? 2.5지. 그럼 합이 6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3.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합이 3.5, 3.5, 1 나오지, 그치?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숫자가 보였으면 금방 푸는 거고 아니면 좀 오래 걸렸겠지, 그치? 자, 그럼 볼게요. T2일 때 x의 길이는 13D다. 자, 디귿의 변화량은 델타만큼 변할 것이고 x의 변화량도 델타만큼 변하는 거지. 3D 감소했으니까 16에서 13D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T2일 때 h대의 길이 분의 T1일 때 h대의 길이 1분의 4. 그래서 이건 비율이 4가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 디귿. T2일 때 Z1에서 2 방향으로 거리가 5D인 지점은 어디니? 여기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단면은 니은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만 맞는데 좀 직관적으로 푸는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장에 가서 수능을 풀어야 되는 친구들은 근수축은 좀 직관적으로 푸는 연습이 돼야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자, 오랜만에 질소수는 기본형이 나왔어. 자, 과정 1과 2는 질소 고정작용하고 질산화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N2와 NO3-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암모늄 이온이 변하는 건 뭐야? NO3-로 변할 수 있죠. 그리고 NO3-는 N2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들은 뭘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이 되는 과정은 질산화 작용인 거고 N2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것은 질소 고정 과정.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기억 니은, 즉 질산 이온이 N2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니? 탈질산화 작용이라고도 하지요. 그죠? 이 정도는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E는 질산화 작용이 아니고 질소 고정 작용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대기 중에 질소 아니고 NO3- 질산 이온이 됩니다. 디귿 탈질산화 세균은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그쵸? 저 과정이 탈질산화 과정이 되니까. 그래서 맞는 보기는 디귿밖에 없는 거지. 자, 대사성 질환입니다. 사람의 질환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는데 A와 B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A, 혈압이 정상보다 높대. 당연히 고혈압이죠. 그러면 B가 당뇨병이겠네요. 당뇨병에 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인슐린의 분비 부족이나 작용 이상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다. 자, 인슐린 분비 부족은 1형 당뇨. 그 다음에 작용 이상은 2형 당뇨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고지혈증에 관한 얘기는 특징을 비워놨어. 한번 봅시다. 기억. A는 고혈압이 맞지요. 니은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봅시다. 인슐린은 뭐 하는 애였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애야. 자, 그래서 이거 참 최근에 많이 나오는 보기기는 한데 좀 이해를 해보자고. 우리가 인슐린의 기능을 혈당량 감소라고 추격해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혈당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모든 반응들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걸 했을 때 혈당량이 낮아지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잘 생각해 봅시다. 세포가 있어요. 조직세포 주변에 뭐가 지나가? 모세혈관이 지나가지. 그치? 모세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고요. 혈액 안에는 포도당, 혈당이 들어있겠지. 그러니 모세혈관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혈액의 포도당 농도는 낮아지니까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맞는 거야. 자, 생각보다 살짝 빡시죠. 그쵸? 천천히 생각하면 돼. 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ABD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유전자형이 모두 E형 접합인 사람 1과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d인 사람 2의 세포 기억부터 리을. 자, 정리를 보면 사람 1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고요. 사람 2의 유전자형은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d 이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기억부터 리을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자료는 라지 AB DNA 합과 스몰 a, 라지 D의 DNA 합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개는 1의 세포, 나머지 두 개는 2의 세포. 사람마다 두 개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그리고 기억부터 리을은 G1기 세포, G2기 세포, 감수 2분열 중기 세포, 생식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며 동그라미 A부터 C는 1, 2,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라는 건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G1기 세포는 당연히 복제 안 된 2N을 의미하죠. G2기 세포는 2N은 2N인데 복제된 2N이지.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세포면 중기 N, 핵상이 N이긴 한데 염색분체가 아직 붙어있는 상태에 마지막으로 생식세포 N. 여기 기네들이 중에서 요 세포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두 개는 사람 1의 세포, 두 개는 사람 2의 세포 이렇게 제시된 거지. 그런데 이 동그라미 A, B, C라는 것이 1, 2, 4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봐봐. 일단 리을 세포의 스몰 a, 라지 D 합이 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만약에 사람 1에서 얘가 갖고 있는 거를 G1기 2N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스몰 a와 라지 D를 더하면 2죠. 사람 2도 스몰 a와 라지 D를 더하면 2 곱하기 0이라서 2입니다. 그죠? 뭐 핵상 N에서 스몰 a하고 라지 D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복제가 안 된 형태라면 2밖에 안 나와. 그 무슨 소리예요? 요 4는 반드시 복제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유전자가 복제된 형태. 따라서
G2EN이거나 중기 N이거나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럼 복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B값은 숫자 1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절대 숫자 1은 안 돼. 2 또는 4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C 중에 반드시 숫자 1이 있는 거야. 숫자 1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복제되지 않은 형태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세포가. 자, 그럼 숫자 1이 들어있는데 나머지가 4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뭐가 됐던 간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4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라지 AB 합이 복제 안 된 상태에서 더해봤자 여기 2. 여기 어떻게 돼? 1. 그지? 일단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스몰 a 라지 D 값 2. 여기 더해봤자 2라고. 그럼 여기는 4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4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1 또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게 이제 4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볼 거야. 복제가 됐는데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럼 뭐야?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라지 A, 스몰 A를 다 갖고 있으려면 2n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G2기 2n. 자, 이번엔 여기에 숫자가 1, 2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제 안 된 형태가 G1기 2n이거나 생식세포 n입니다. 자, 그러면 1, 2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얘가 1, 2라고 하거나 2, 1이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나온 김에 그럼 두 사람의 G1기 2n 세포에서 저 DNA 상대량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게. 자, G1기 2n 기준으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유전자 합으로 구했을 때 라지 AB 합이 얘는 얼마니? 2죠. 스몰 a 라지 D 합은 얼마니? 그것도 2죠. 그럼 얘는 어떨까? 라지 A 스몰 B 합은 1이고요. 스몰 a 라지 D 합은 2가 나오는 거네. 그지? 다른 거에는 1,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끝났네. 그러면 여기는 G1기 2n이고요. 여기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 2의 세포가 됩니다. 근데 얘는 G2기 2n이 4가 나왔으니까 2가 아니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복제했으면 2사가 됐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사람 1의 세포가 되죠. 그럼 2n 세포 2개가 등장을 했으니까 나머지 둘은 당연히 핵상 n의 세포가 됩니다. 하나는 생식세포 n이고 다른 하나는 중기 n이야. 그치? 복제된 형태.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얘가 생식세포 n이면 말이 되나? 얘가 생식세포 n이면 복제가 안 됐으니까 1 플러스 1, 1 플러스 1, 라지 A, 스몰 A가 같이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이 생식세포 n이고 기억은 중기 n세포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니은 세포는 생식세포 n인데 라지 A도 없고 스몰 A도 없어요. 그럼 스몰 AB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스몰 A 있으니까 1 플러스 1이라서 라지 D가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에서 라지 D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구야? 사람 1이지? 그럼 이거 사람 1의 세포고요. 그럼 이건 사람 2의 세포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이제 해결해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C는 2다. 그쵸? 요거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1, 2 순서대로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C는 2다. 설명되고요. 기억은 개체 1이, 사람 1이 아니라 사람 2의 세포가 되죠. 디귿. 동그라미 디귿에서 스몰 d DNA 상대량은 디귿이면 요거지. 그치? 동그라미 디귿은 G연기 2n 사람 2의 세포야. 스몰 d DNA 상대량은 몇 개예요? 2개죠. 그리고 리을에서 리을은 G2기 2n의 사람 1이야. 스몰 b가 원래는 하나인데 얘는 복제된 형태니까 몇 개가 되겠니? 2개가 되겠네. 따라서 얘네들의 DNA 상대량은 같지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확률 문제이긴 한데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이제 몇 번 데미지 먹은 사람들은 시간이 막 꼬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읽기가 좀 힘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봐봐.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데 가는 A 세트에서 결정되고 라지 A가 완전 우성입니다. 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BDE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 이제 잘 읽어야 돼. 유전자가 세 쌍이야. 그런데 이 중 두 개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고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인자와 단일인자의 연관 유전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 요거는 뭐 다인자라는 소리니까 넘어가서 A, 즉 대문자가 4인 남자 P와 대문자가 2인 여자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 최대 9가지가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PQ에 A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를 일부를 보여준 거야. 자, 남자 P는 나의 형질이 대문자 총 4개인 사람이야. 여자 Q는 나에 대한 형질이 대문자가 2개인 사람인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 B세트래. 그럼 AB가 연관되어 있고 DE가 연관되어 있는 관계겠지? 근데 남자 P를 보니까 기역 니은이라서 이형접합인 거야. 그럼 대문자가 여기 하나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지. 여자 Q는 동형인 거야.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유전자, 그 대문자의 개수가 총 2개인데 여기가 대문자 2개 들어가면 나머지가 빵빵이 되니까 표현형 9가지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직관적으로 우리 뭘 떠올려야 돼? 여기가 라지 B, 스몰 B겠구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의 AB 위치는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대문자 조건을 가지고 얘네들의 D, E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 남자 P,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면 이제 BDE가 나에 대한 표현형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가 1개, 빵개. 그럼 이제 대문자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그럼 이 남자는 뭐 3개면 남은 게 뻔하잖아. 한쪽에 대문자 2개, 다른 쪽에 1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 동형, 대문자 동형, 다른 거 대문자 E형. 그게 D가 되든 E가 되든 상관이 없죠. 대문자 개수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럼 이 남자 P가 만드는 생식세포 N을 정리를 합시다. 자, 라지 A 유전자를 가져갈 때 대문자 조합은 3개 또는 2개가 되고요. 스몰 A 유전자를 가져갈 땐 2개 또는 1개가 되겠지. 자, 이제 여자 Q. 자, 여기 스몰 A 있고 스몰 B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대문자가 2개가 돼야 돼. 자, 나머지 대문자 2개를 라지 D, 스몰이 라지 E로 상반 연관을 만들어버리면 대문자가 1개가 돼서 얘의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그럼 표현형을 9가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2개 빵개 들어가는 걸로 다른 염색체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는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가 될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 대문자 개수가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이제 스몰 A, 스몰 A 동형이 되면 여기에 생식세포는 통틀어서 대문자 2개 또는 빵개 2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여전히 표현형 9가지가 만들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다 라지 A를 넣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려면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Q가 만드는 생식세포 N은 라지 A 유전자를 가져갈 때 대문자가 2개 또는 빵개, 스몰 A 가져갈 때도 2개 또는 빵개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을 만들 때 이 자손의 표현형이 9가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가형제는 라지 A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성이야. 그러면 라지 A를 잡아놓고요. 자, 라지 A는 하나만 들어가도 발현이 돼. 그때 대문자의 개수는 최대 5개죠. 최소는 어떻게 될까? 요렇게 만났을 때 1개까지 되지. 그치? 이렇게 하면 최소가 2개니까 1개까지. 그럼 5, 4, 3, 2, 1. 여기 표현형 몇 가지니? 5가지 나오죠. 자, 그럼 스몰 A일 때는 어떻게 되나? 요렇게 만나니까 대문자가 4개, 3개, 2개, 1개까지 되네. 그치?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4가지. 그럼 5가지 and 4가지. 합이잖아. 그래서 표현형 9가지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제 해석을 한 거고 이제 보기 해석을 합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B 해결되죠. 그 다음 니은. Q의 가의 유전자는 동형이 될 수는 없죠. 지금 보니까 라지 A가 들어가서 E형 접합입니다. 마지막으로 P와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뭐니?
라지 A가 발현이 되면서 대문자 4개를 가져야 돼. 요게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어떤 걸 만났을 때 가능한지 따져봅시다. 대문자 4개. 여기 2개랑 여기 2개 만났을 때 되지? 그럼 대문자 4개. 라지 A이면서 그지? 자, 그다음 여기 2개랑 여기 2개 만나도 4개 만족하죠. 그렇죠? 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2개랑 여기 2개 만났을 때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3가지 나왔어 지금. 더 나오는 게 있나? 합이 4가 되게 만드는 방법은 이게 끝이지. 그러면 이쪽에 생식세포가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도 생식세포가 4가지지.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4분의 3. 즉 16분의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8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3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기억만 맞지. 자, 전도 추론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려.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림에 신경 ABC의 D1부터 D5 지점을 2cm 간격으로 찍어놨고, 그다음 표에는 자, 표에 대한 설명을 좀 봅시다. A와 B의 P 그리고 C의 Q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5ms일 때 측정한 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지? A와 B는 자극 원점이 같고 C는 자극 원점이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표시된 지점 1, 2, 3이라는 게 D2부터 D4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끼인 3개의 지점을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이 표 나와 있는 지금 막전이가 동그라미 기니디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그리고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의미를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요거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근데 측정 시간이 5ms란 말이야. 그럼 5ms에 마이너스 80이면 요거는 도착 시간이 2ms, 그치? 여기는 3ms, 여기는 4ms 지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동 시간이 2, 3, 4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냅스의 위치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가와 나 중에 시냅스가 하나 있고 다와 라 중에 시냅스가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의 전도 속도는 알려줬어. A의 전도 속도는 1이고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전도 속도는 동그라미 A로 같고 C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동그라미 B로 같은데 이 동그라미 A, B가 1과 2 중에 하나. 어차피 이 세 개의 뉴런은 전도 속도가 1 또는 2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A의 전도 속도가 1인데 A는 지금 어떠니? 시냅스가 없어. 쟤는 전도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합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기 단순화시켜 볼게. 자, 그래서 D1, D2, D3, D4, D5라고 하고요. 지금 자극 원점 P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A의 막전이를 보건대 기억, 니은, 마이너스 70이 있거든. 자, 그럼 이제 적어도 세 개의 막전이가 다 다르다는 건 알 수가 있지. 세 개의 막전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자극 원점이 가운데일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신경 A에 대한 해석이야. 그럼 자극 원점 P가 가운데는 아니야. D3가 아닌 건 확실해. 자,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극 원점이 여기 D2거나 D4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자극 원점이 D2라고 칩시다. 근데 A의 전도 속도는 1이야. 그러면 여기에 2ms에 도착하고 양쪽에 그치? 4ms 도착, 6ms 도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점은 자극 원점이니까 막전이가 마이너스 70, 2ms 도착한 여긴 마이너스 8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0 이렇게 잡히는 거지. 자, 이때 B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돼. 어차피 뭐 기억, 니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신경 B의 경우 지점은 똑같이 잡아놓고 자극 원점이 동일하거든, 지금. 이제 자극 원점은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B의 전도 속도가 첫 번째 A와 같으면 하고 생각을 해볼 거야. A처럼 속도가 1이면 일단 시냅스는 여기나 가 혹은 여기 나 둘 중에 한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속도가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똑같이 마이너스 70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80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여기 같잖아. 마이너스 80. 그럼 여기 두 개가 막전이가 달라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0이거든. 그럼 전도 속도가 1이면
나머지 기내대 중에 남은 값이 플러스 30인데 얘를 플러스 30을 넣었을 때 말이 되는가? 안 되지. 전도 속도가 1인데 얘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B의 전도 속도가 1로는 자극 원점 D2 위치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하나 탄핵됐고요. 그럼 B의 전도 속도를 2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B의 전도 속도가 2가 되면 자 여기는 자극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70, 속도가 2니까 여기는 1ms 만에 도착을 하겠지. 여기는 시냅스가 없으니까, 그지? 그럼 1ms 만에 도착을 하면 여기도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 돼서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요거 설명이 안 되지. 따라서 B의 자극 원점 D2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당겨서 자극 원점이 맨 앞이나 맨 뒤로 갔는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 당겨 볼게. 자, 그럼 요거를 자극 원점의 위치 P를 D1으로 당겨 볼게요. 자, 그럼 A에서 여기가 D1, 자극 원점이야. 얘는 전도만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2ms 도착, 4ms 도착, 6ms 도착, 8ms 도착. 그렇다면 여기 2ms 도착했을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80, 4ms 마이너스 60, 6ms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70이야. 그럼 역시 이 조합이 나오지, 그치? 자, 그럼 이제 B도 자극 원점 P로 갔다고 했으니까 P도 지금 자극 원점이 여기야. 다만 시냅스의 위치가 여기 또는 여기일 수 있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자극 원점을 여기다 갖다 놨어. 근데 전도 속도가 똑같이 1이면 여기 시냅스 없으면 막전이가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아버리지. 그치? 그럼 저기에 설명이 안 돼. 하나는 같아도 하나는 달라야 되거든. 그렇다고 여기다 시냅스를 넣게 되면 더 느리게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치? 더 느리게 도착을 했을 때 가능한 걸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 시냅스가 있어서 더 느리게 도착했어. 예를 들어서 시간이 1ms 지체가 됐어. 그래서 여기가 3ms 도착, 5ms 도착, 7ms 도착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얘는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설명이 되지만 나머지가 마이너스 70이 돼서 역시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B는 전도 속도가 A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럼 B의 전도 속도를 2로 놓고 이제 다 정비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B의 전도 속도가 2예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전도만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시냅스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1ms 도착, 2ms 도착, 3ms 도착이 되고요. 그럼 그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7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그리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막전이가 같은 게 안 나와 지금.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시냅스가 있으면 시간 지연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시냅스에서 1ms의 시간이 더 지체됐으면 여기다 플러스 1ms를 하는 거야. 도착 시간을. 그럼 어떻게 돼? 2, 3, 4ms 도착으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겠지. 시냅스는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니까. 그렇다면 2ms 도착이니까 마이너스 80이고요. 3ms 도착이니까 플러스 30. 그리고 4ms면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돼서 막전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70, A에서 마이너스 70은 여기야. 설명되죠? 여기 비워놨잖아요. 70 밑에 물음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니은 공통으로 읽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30이 기역과 디귿으로 가려지면 되겠지. 그래서 A의 전도 속도는 1이고 B의 전도 속도는 2며 가 위치에 시냅스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때 이 막전이들을 여기다 입혀보게 되면 니은 공통 막전이가 누구니? 마이너스 80이죠. 그 다음 A의 다른 막전이가 마이너스 60, B는 플러스 30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0, 여기가 플러스 30. 그리고 지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여기가 D2, 여기가 D3, 여기가 D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점까지 다 나온 거야. 자, 자극 원점 P도 이제 D1 위치라는 거 찾았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C, 남은 C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B와 C의 전도 속도는 1 또는 2의 조건이야. 무슨 소리? B의 전도 속도가 2니까 C의 전도 속도는 자동 1이 됩니다. 전도 속도 1이야, 얘. 자, 근데 D2가 니은이니까 마이너스 80이 될 거고 D4가 디귿이니까 플러스 30입니다. 저기다 한번 입혀보자.
D2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2고요. D4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입니다. 그럼 자극 원점 어디로 잡아야 돼? 그치. 여기 D3가 자극 원점 Q. 이렇게 잡으면 아, 전도가 되는데 2ms에 도착해서 설명되지. 근데 얘는 왜 3ms 도착인가요? 여기 시냅스 있으면 설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1이다. A는 동그라미 A는 B의 전도 속도인데 우리 B의 전도 속도 얼마 구했어? 2라고 구했지? 자, 그다음 가에는 시냅스가 있다. 그쵸? 디귿. 동그라미 가가 즉 측정 시간이 7ms일 때 C의 D5에서 막전이는 디귿이다. 한번 읽어볼 거야. 자, 지금 D4의 막전이가 5ms에 측정했을 때 플러스 30의 의미는 뭐였다고? 3ms에 도착한 지점이에요. 도착 시간이 3ms야. 근데 C의 전도 속도는 1이니까 그럼 D5 지점에 도착한 시간은 플러스 2 해서 5ms에 도착을 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5ms에 도착을 했는데 측정 시간이 얼마? 7ms. 그럼 5, 6, 7, 5 플러스 30이네. 그치? 근데 디귿이 플러스 30이니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 조합들을 빠르게 지나가는 게 연습이 돼 있으면 빨리빨리 쳐낼 수가 있는데 연습이 잘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마음은 급하고 잘 안 읽히고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습을 좀 잘 해두세요. 군집의 조사다. 산수 에러 나면 안 돼. 산수해야 돼 이거는. 자, 지역 1, 2에 대해서 종 ABC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줬으니까 다 퍼센테이지고 상대값의 합은 언제나 100이 나와야 되죠. 근데 결정적인 단서는 이거에 있는 거야. 1과 2에서 지역 1과 2에서 B의 중요치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해보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요가 아니고요. 100에서 얘네 둘을 빼면 되잖아. 그럼 얼마니 여기는? 66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여기는 60 마이너스 A. 여기는 74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리고 이걸 더했을 때가 중요치인 거야. 얘네 세 개의 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요? 자, 암산 굴려봐. 얼마? 200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지역 2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갈 건데 이건 A를 줬잖아. 그럼 여기는 54 마이너스 A. 그죠? 그러면 이거 더할 때 A 사라지네? 아하. 그럼 54와 23을 더하면 여기는 중요치 얼마니? 77이죠. 그죠? 중요치가 같다라서 이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3A는 123. 따라서 동그라미 A 값은 41이 나오죠. 그렇죠? 좀 귀찮기는 해. 자, 기억. A는 39가 아니라 41이 나오고요. 지역 1에서 우점종은 A다. 자, A가 41인데,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돼? 이미 얘는 120이 넘어가 버리지? 여기 41을 넣는다고 해도 121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120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여기 값은 얼마가 돼? 이미 요거 합치면 75니까 25.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 41을 빼면 19. 41을 빼면 33. 딱 봐도 이거 120 절대 안 넘지. 그치? 그러니까 중요치가 가장 높은 게 지역 1에서는 A니까 A가 우점종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2에서 A가 출현한 방향구 수, 그럼 상대 빈도 A 값이 41이니까 얘는 41%. 그 다음에 C가 출현한 방향구 수는 46%야. 빈도가 얘가 더 크지. 그럼 방향구 개수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 C가 출현한 방향구 수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밖에 없다. 됐어요? 자, 가는 군집 X의 천위 과정입니다.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음수림, 양수림, 기니디가 음수림, 양수림, 초원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 그럼 뻔하잖아. 초원, 양수림, 음수림. 요 순수죠. 그 다음 나는 X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나타냈어요. 니은 출현, 즉 양수림이 출현한 경우, 음수림이 출현한 경우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초원이 맞고요. 니은
X는 동그라미 니은 양수림에서 극상을 이룰 리가 없잖아요. 여기 음수림 출현하는 것까지 가잖아. 대부분 뭐니? 극상은 음수림이죠. 디귿. X의 호흡량은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호흡량이 뭐야? 총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을 뺀 값이죠. 자, T1일 때는 얼마만큼? 요만큼. 그지?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여기야.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으로 읽으면 됩니다. 자, 돌연변이 문제요.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모두 같은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뭔 소리요? 상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 다는 D세트 블라블라 하고요. 표는 가족 구성원의 가나다의 발현 여부를 줬는데 자, 이제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 치환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부터 다 중에 각각 하나의 이제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고요. 그 난자 P와 아버지의 정상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면 자녀 E가 태어났어. 그럼 자녀 E가 뭔가 치환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럼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 E는 정상이라는 거지. 자, 일단 부모와 다른 자손, 부모와 다른 자손. 그럼 이 자녀 1이 갖고 있는 나와 다가 모두 열성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어차피 상염색체니까 뭐 대립 유전자 2개씩 묶어놔야 되겠죠. 자, 자녀 1. 스몰 bb, 스몰 dd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어때? 엄마 아빠는 그럼 다 우성 유전자 갖고 있으니까 E형 접합, E형 접합이지. BD에 대해서 아버지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엄마도 마찬가지지. 엄마도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자녀 2를 보니까 나와 다가 얘는 우성, 얘는 열성이지요. 그러면 유전자가 치환이 된 거지. 그지? 유전자가 치환이 된 거지. 염색체의 개수나 유전자의 개수가 달라진 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스몰 dd는 작고요. 엄마만 뭔가 바꿔서 준 거지 아빠는 정상적으로 준 거야. 그럼 아빠는 스몰 d를 줄 때 스몰 b도 줬겠지. 그럼 엄마가 라지 b를 줬어. 그지? 이쪽이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준 난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가 A인데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차피 우성 또는 열성이니까 얘가 2개가 열성이니까 얘도 열성이면 하고 갑시다. 못은 없으면 맞겠지. 그치? 그럼 자녀 1이 여기가 스몰 a, 스몰 a. 그럼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스몰 a. 그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돼? 가가 발현됐으니까 라지 a가 있겠지. 그럼 뭐야? 엄마가 뭘 준 거지? 지금 자녀 2가 가가 발현이 됐거든? 그럼 얘 그럼 라지 A가 있는 거야. 그럼 뭐니? 원래는 엄마가 요 염색체를 난자에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스몰 d로 바뀌어서 주면 가능한 상황이지. 그냥 끝나버렸네. 이제?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니은은 스몰 d다. 그렇죠? 엄마가 라지 d를 스몰 d로 바꿔서 줬으니까 맞고요. 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우성형질이 되는 거지. 어머니와 자녀 2의 나의 유전자형이면 B세트에 관한 거지. 엄마 B세트 E형 접합, 자녀 2도 B세트가 E형 접합이라서 나에 관한 유전자형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죠.